눌러보시겠어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르스 GPT 논문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전상우입니다. 우선, 논문에 대한 why, what, how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문에서 사용된 여러 방법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을 보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프루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닝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모델의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데요. 모델을 구성하는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 웨이트나 뉴런 혹은 레이어의 일부를 삭제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매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즉 GPT의 일종인 Large Language 모델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LLM 모델인 챗GPT는 그 성능을 인정받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능이 좋으려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파라미터 수의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LLM의 모델들은 사이즈와 비용이 클 수밖에 없고, 모델의 배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논문의 저자는 LLM을 줄이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모델 배포의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솔루션은 바로 스파르스 GPT인데요. 새로운 프루닝 방식은 원샷에 적어도 50%의 모델 사이즈 감소를 가능케 하며 애큐러시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의 피겨 1의 경우에는 매그니튜드 프루닝이라고 해서 이제 pre-existing 연구의 일종이 되고요. 그거를 스파르스 GPT와 비교한 표입니다. 세로 축은 perplexity로 언어 모델이 샘플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인데요. 해당 수치는 낮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가로축은 스파르시티로 모델의 사이즈를 얼마나 줄였는지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겨 1을 통해 매그니튜드 프루닝에 비해 스파르스 GPT가 대여섯 배의 성능 향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피겨 2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의 변화에 따라 성능 변화를 스파르스 GPT의 다양한 프루닝 방식을 사용한 모델들과 기존의 댄스 모델과의 비교를 한 표입니다. 이 댄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델에 프루닝을 적용하지 않은 원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기존의 댄스 모델과의 애큐레시 차이는 있지만 피겨 2는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수록, 즉 모델이 커질수록 더욱 압축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여기 피겨 2에 나와 있는 2대 4나 4대 8의 경우에는 2대 4 Semi Structured Sparsity Pattern이라고 해서 4개의 웨이트 값당 2개는 저장하고 2개는 0으로 버리는 프루닝 방식입니다. 4대 8은 기존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8개 중에 4개를 버리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든 4개는 저장하고 4개는 0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스파르시티 패턴에서도 2개의 웨이트를 랜덤하게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모델에 대한 영향 등을 판단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저장하고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제 0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챗 GPT와 같이 거대한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많다 보니 어떤 웨이트, 뉴런을 지을지는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arge scale instance를 sparse regression으로 받아들입니다. sparse regression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전체 예측 베리어블들의 subset을 이용하는데요. 해당 관점에서 보자면 모델 성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웨이트들을 위주로 뽑고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approximate sparse regression solver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온 문제는 different row Bayesian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신경망에서 프루닝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프루닝 과정에서 신경망 성능이 적은 영향을 미치는 가중치를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시한 행렬 연산이 필요한데요. 이 행렬은 손실함수에 대한 가중치의 두 번째 미분값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세 가지 주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computational complexity는 해시한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신경망에서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해시한 행렬을 계산하고 저장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계산 자원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inversion difficulty는 프루닝에서 중요도가 낮은 가중치를 식별하기 위한 해시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야 하지만 크기가 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요. 셋째로 row specific information의 한계는 각각 뉴런마다 중요한 가중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시한 행렬의 각 행을 개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이는 신경망의 각 뉴런이 갖는 독특한 기능과 중요도를 고려하면서 가중치를 프루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계산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Different Row Bayesian Challenge를 해결하기 위해 Optimal Partial Update와 Bayesian Synchronization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Optimal Partial Update의 경우에는 프로닝 과정에서 특정 가중치를 제거한 후 남은 가중치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모델의 성능은 유지하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해시안 싱크로나이제이션은 각 행마다 해시안 행렬의 역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대신 특정 행렬의 부분 집합에 대한 공통된 해시안 정보를 재사용합니다. 이는 모든 행에 동일하게 적용된 해시안 정보를 통해 각 가중치의 업데이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Adaptive Mask Selection인데요. 프로닝에 있어서 마스크 셀렉션은 가중치의 중요도에 기반하여 비중요 가중치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성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당 모델은 성능에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가중치를 프루닝하기 위해 Adaptive Mask Selection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각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의 중요도를 평가 후 프루닝 과정에서 모델의 성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가중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joint sparsification과 quantization인데요. 스파르스 GPT는 모델의 크기와 계산 비용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가중치 프로닝과 양자화를 결합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모델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함과 동시에 남은 가중치를 양자화함으로써 저장 공간을 절약합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피겨 4는 스파르스 GPT 알고리즘이 가중치 프루닝을 통해 모델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모델의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프루닝 마스크를 동적으로 조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슬라이드에 제공된 피겨 1과 피겨 5는 OPT 175B와 블룸 176B 모델에 대한 프루닝 비율과 perplexity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스파스 GPT가 높은 프루닝 비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반면 magnitude 프루닝은 성능이 크게 저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공된 피겨 6의 경우에는 프루닝의 4-bit 양자화를 결합한 결과와 3-bit 양자화만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스파스 GPT가 양자화와 결합했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7의 경우에는 partial 2대 4 프루닝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모델의 다른 부분에 프루닝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 차이를 평가합니다. 이는 프루닝을 적용하는 위치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표현님.